내가 지금 하는 일이 법적으로는 뭘까요? 사장님 밑에서 일하는 근로자일까요? 아니면 독립적인 계약직이나 프리랜서일까요? 오늘 이 중요하지만 정말 헷갈리는 개념들 속 시원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핵심 질문부터 시작해보죠. 법의 눈으로 봤을 때 여러분은 근로자인가요? 아니면 계약직인가요? 되게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이 사인한 그 계약서 있잖아요?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든 그게 법적인 최종 결론이 아닐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런 순서로 한번 얘기를 풀어가 볼까 하는데요. 우선 법에는 왜 두 가지 다른 정의가 있는지부터 보고 이걸 바탕으로 법원에서는 실제로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그리고 진짜 내 사장은 누구로 봐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이 구분이 도대체 왜 이렇게 중요한 건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모든 논의의 출발점은 바로 이겁니다.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 법에는요, 근로자를 정의하는 법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있어요. 서로 다른 룰북이 두 권이나 있는 셈이죠. 자, 화면에 나오는 두 법을 한번 보세요. 근로기준법이랑 노조법인데 문구만 보면 뭐 비슷해 보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아주 미묘하면서도 결정적인 차이가 숨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딱 봐도 임금, 그러니까 월급 받을 목적으로 일하는 사람, 다시 말해 회사에 고용된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노조법은 훨씬 넓어요. 임금, 급여,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으로 생활하는 사람이면 된다는 거거든요. 꼭 고용되지 않았더라도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되어야 우리가 흔히 아는 퇴직금, 연차, 각종 수당, 이런 개인적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거고요. 반면에 노조법상 근로자는 범위가 더 넓다고 했죠? 그래서 노조조합을 만들고 함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집단적인 권리를 갖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조항 때문에 요즘 많이들 얘기하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나 심지어 해고된 노동자도 노조를 만들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기는 거죠. 정말 중요한 차이죠? 그럼 이제 이론은 알겠고 실전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법원에서는 과연 어떤 잣대로 판단을 내릴까요? 법원은요, 계약서에 프리랜서 계약이라고 쓰여 있든 도급 계약이라고 쓰여 있든 그런 제목은 별로 신경 안 씁니다. 대신에 사용 종속 관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누군가에게 종속되어서 일을 하는지를 보는데요.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일종의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걸 들이대는 거죠. 이 시험지는 크게 네 가지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첫째, 이게 진짜 종속적인 노동인가? 둘째, 경제적으로 독립되어 있는가? 셋째, 받는 돈이 노동 자체에 대한 대가인가? 넷째, 한 회사에만 묶여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인데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1번 통과, 2번 탈락 이런 식으로 점수를 매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모든 요소들을 다 종합적으로 보고 아, 이 관계의 실질은 고용관계구나 하고 판단을 내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항목, 노동의 종속성을 한번 볼까요? 법원이 이런 걸 따져보는 거예요. 업무 내용을 회사가 다 정해주나? 출퇴근 시간 같은 회사 규칙을 따라야 하나? 일을 할 때 옆에서 계속 지시하고 감독을 받나? 일하는 시간이나 장소도 내 맘대로 못하고 회사가 정해주나? 만약 여기에 네 라고 대답할 게 많을수록 아, 이건 종속관계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보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나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건데 나는 4대 보험 가입도 안 되어 있고 월급 받을 때 3.3% 사업소득세 떼니까 당연히 근로자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거든요. 근데요, 법원은 그걸 결정적인 기준으로 보지 않아요. 전혀요. 그건 그냥 부차적인 사정일 뿐이고 아까 말씀드린 그 실질적인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거 진짜 많이들 헷갈려 하세요. 자, 지금까지는 근로자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이제 동전의 반대면을 한번 뒤집어 보죠. 그럼 나한텐 일을 시키는 사용자, 그러니까 내 사장님은 법적으로 대체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법에서는요, 이 사용자라는 개념을 단순히 한 명으로 보지 않고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정의합니다. 첫 번째는 사업주. 이건 뭐냐면 그냥 그 회사 자체, 법인을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업 경영 담당자. 우리에게 익숙한 대표이사 같은 사람이죠. 사업 전체를 책임지는 사람이요. 그리고 세 번째가 좀 재밌는데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예요. 예를 들면 채용이나 해고 권한을 위임받은 인사팀장 같은 사람도 법적으로는 사용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주체가 한 명이 아닐 수도 있다는 뜻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현대사회의 가장 골치 아픈 문제 중 하나죠.
바로 간접 고용, 하청 문제가 등장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는 분명 A라는 하청업체랑 계약을 맺고 월급도 거기서 받는데 실제 일은 B라는 원청회사에 가서 그 사람들 지시를 받으면서 해요. 자, 이럴 때 나의 진짜 사장은 A일까요? B일까요? 법원은 이럴 때 서류 뒤에 숨어있는 진짜 보스를 찾아내려고 합니다. 가면을 벗겨보는 거죠. 어떻게 하냐고요? 실질적인 권한이 누구한테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하청업체의 직원을 뽑고 자르는 일에 원청이 관여하는지, 매일매일 업무 지시를 원청이 직접 내리는지, 심지어 월급이나 보너스 액수까지 원청이 정하는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따져보는 거죠. 만약 이런 권한을 원청에 행사하고 있다면 계약서는 하청이랑 썼더라도 법적으로는 그 원청이 진짜 사용자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진짜 사용자를 찾아내는 원칙은요, 방금 말씀드린 하청관계뿐만 아니라 이름만 다르지 사실상 한몸처럼 움직이는 모회사, 자회사 관계나 다른 회사에 파견 나가서 일하는 파견 노동자 문제에서도 아주 중요하게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까지 나온 얘기들을 한번 쫙 정리해보면서 도대체 이 근로자니 사용자니 하는 딱지가 우리 현실에서 왜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 그 핵심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모든 내용을 단 하나의 원칙으로 꿰뚫는 키워드가 있다면 그건 바로 형식보다 실질입니다. 계약서에 뭐라고 써놨든 그건 그냥 종이일 뿐이고요. 실제로 어떻게 일하고 누가 지시하고 누가 통제하는지 그 실질적인 관계가 법의 판단 기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내용에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할 건 이거예요. 내 계약서 제목이 전부는 아니다. 법원은 통제와 종속이라는 실질을 기준으로 리트머스 테스트를 한다. 그리고 내 진짜 사장은 서류가 아니라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사람이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이 모여서 여러분이 퇴직금이나 연차 휴가를 받을 수 있는지, 부당하게 해고당했을 때 보호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동료들과 함께 목소리를 낼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지 이런 아주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첫 번째 단추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기준들을 가지고 내 상황을 한번 비춰봤을 때 과연 나의 실질은 계약서의 형식과 정말로 일치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